자, 오늘은 얘기한 대로 민법 총칙과 물권법에서 20개. 그다음 내일은 채권법, 그러니까 총칙과 강론이죠. 거기서 20개. 그래서 최신 판례를 중심으로 봐서 최근에 나온 판례 중에서 좀 괜찮은 거, 너무 민사소송법에 가까운 것들은 빼고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것들, 그런 것들을 단원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 단원별로 하면서 여기서는 이런 거 좀 주의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들은 잘 체크했다가 집에 가서 그 부분을 좀 확인 좀 하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부온 나탈레라고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는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근데 그게 이탈리아 말로는 부온 나탈레예요. 그래서 한번 그거로 바꿔봤는데 너무 메리 크리스마스만 하니까 재미없잖아. 이 부오나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말하면 이제 good, well 이런 뜻이에요. 부온 나탈레 하고요. 보통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나 크리스마스 때, 새해 때 되면은 서로 딴띠 아우구리 그래요. 이 아우구리라는 게 이제 축하한다. 그동안 잘 살았다. 앞으로 잘 살자. 이런 게 이제 아우구리라는 뜻인데 앞에다가 딴띠라는 말 붙여요. 딴띠는 멋지라는 뜻이죠. 멋지. 자, 어찌됐건 그런 거는 뭐 나중에 시험 붙고 나서 보면 되는 거고. 예, 가봅시다. 요게 안 먹히네요. 맞겠까. 손으로 쳐야 되겠네. 이전에 수석 때 뻐개기 1탄을 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뻐개기 2탄, 그리고 준비했던 대로 하나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의 측에서 선정한 것은 사정변경의 원칙이에요. 사정변경 원칙은 최근에 이제 판례의 경향이 과거에는 거의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정한 예가 거의 없어요. 있다 하더라도 뭐 각하, 기각 이런 정도로 간접적으로 표현할 뿐이지 이 판례에서 최초로 사정변경을 근거로 해지를 인정했어요. 최초의 판례인데요. 어떠한 흐름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신의칙이라는 법리는 원래 계약법리의 보충법리예요. 그러니까 적용할 때 맨 마지막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법조문이 개수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 법조문과 법조문 사이의 갭이 결국 판사들의 판례에 의해서 이제 보충을 하는데 그 결과 신의 측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적용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하나 예외가 이 사정변경 원칙이에요. 아주 소극적이에요. 신의 측은 적극적으로 가는데 사정변경 원칙만큼은 쉽게 인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전에 물가가 임야죠. 임야 가격이 약 1620배. 그러니까 전쟁이 나서 화폐 겨우 2번 했으니까 그런 경우에도 곱하기 1620 또는 계약을 풀어버리는 게 맞는데 그래도 사정변경 원칙을 그 사안에서 적용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처럼 아주 소극적이었는데 아마 제가 예상하기에는 코비드 때문에 판사들도 주변에 엄청난 일들을 이제
바뀌었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 사정변경 원칙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인정하게 되고 그 대표적인 것이 이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정변경 원칙이 올해 내년에 나올 가능성이 좀 커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냐면은 여기 내가 소개하는 이 판례만 갖고는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재에서 판례를 볼 때 사정변경 원칙이 언급된 판례는 체크를 딱 해서 한번 찬찬히 읽고 가세요. 그러면 틀릴 게 별로 없을 거예요. 주의할 것은 사정변경 원칙은 세 가지를 요건으로 해요. 그래서 여기 번호를 붙였죠.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현저히 변경돼야 돼요. 여기서 현저히가 중요하죠. 현저히. 대충은 안 돼요. 둘째, 예견 불가능성. 예견할 수 없었고 또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심각한 어떤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우리가 사정변경 원칙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건 세 가지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따가 우리가 사정변경 원칙에 관한 것을 또 한번 보게 돼요. 소위 이제 배타적 사용 수익권 포기 법리에서도 사정변경 원칙을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때 가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의사무능력에 관한 요 판례인데요. 요거는 여러분 시험에 한번 출제됐어요. 과거에. 근데 최근에 요 판례가 다시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출제할 가능성이 좀 높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교수 출신이라서 교수들 말하기는 그렇지만 교수들이 좀 게으르고 머리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편이에요. 연구력은 좋죠.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판례를 공부하고 지금 열심히 공부할 거야. 그래야 내년 신학기 때 학생들이 가르치거든요. 근데 이게 최근 판례 떴기 때문에 요거 한번 얘기해 줘야지 하고 머릿속에 입력됐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 우리는 준비를 해두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어느 겁니까? 구용시죠. 법률적 의미, 그렇죠? 법률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거를 조금 조심하면 돼요. 그 다음에는 내가 설명할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단지 이런 말은 좀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민법상 의사 능력이라든지 또는 행위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그 능력은 사실적 능력입니까? 규범적 능력입니까? 의사무능력만 국한해 봅시다. 의사무능력을 객관화 획일화한 것이 행위무능력이잖아요. 지금의 제한 능력이죠. 그럼 의사무능력이라는 것은 사실적 개념입니까? 규범적 개념입니까? 가끔 물어요. 힌트. 사실적 개념이라고 한다면은 보통 의사무능력은 7세 미만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럼 7세 미만자는 모두 다 의사무능력. 이게 단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규범적 능력이야. 즉, 심리학 체계. 사실관계가 써 있죠? 몇 세 미만은 이러이러하게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 라고 써 있다 하더라도 그건 사실 세계에서 판단하는 것이고 법의 세계에서는 판사가 개별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법적 관점을 갖고 판단을 해요. 얘가 이 규범적 의미를 알고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거기 때문에 첫째, 규범적 개념이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개별적인 사건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법적 의미까지도 알아야 한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차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4차는, 이전에, 추석 때 한번 했었죠. 요거 조심하라고요. 그래서 이 4차에 대해서는, 확대가 안 됐고. 4차에 대해서는 프린트, 여기 좀 작으면 프린트 보시고요. 그동안에 시험이 나오지가 않았었어요. 나와야 이제 교회 정도 분열 개념 갖고 이제 좀 내고 그랬는데 법인 단계에서는 누구나 내고 싶어 하는 것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을 내고 싶어 해요. 그만큼 판례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은 한번 꼭 정리한다. 그 부분이 되면은 딱 긴장이 왔고 판례를 꼼꼼히 읽어보세요. 거기서 그래도 가장 취재가 많이 되고 취재 가능성이 높은 것은 종중이죠. 종중. 그래서 종중의 법률을 한번 정리하는데 좀 쉽게 내가 가르쳐 줄게요. 종중은 어떻게 정리하냐면은 자, 사단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